여기서 이제 아들이 중요합니다. 이름을 영이라고 지었어요. 오케이, 조영. 애가 6살 됐을 때 친어머니가 병이 들었어요. 계모 이야기네. 그렇죠. 병이 들어서 더 이상 못 일어날 정도가 되어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저는 팔자가 기박하여 일이 되었지만 당신은 저를 마음 쓰지 마시고 우리 아들을 잘 길러서 남들에게 어미 없는 자식이란 소리 듣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가 들어라. 그렇죠. 그리고 장가를 가신 후에 제 무덤가에 막걸리라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제가 죽은 후 3년도 되기 전에 다시 장가 가실 겁니다. 그렇더라도 조강지처럼 잊지 마시고 우리 아들을 잘 길러 좋은 곳에 장가 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를 신경 쓰는 것보다 아들을 더 신경 쓰죠. 이게 살다 보니 뭐 그런 게 아니라. 슬픈 이야기 그만하시고요. 소설 얘기하세요. 그렇죠. 너무 슬프죠. 그래가지고 조생원이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슬프고 참담해. 그러나 집이 부자잖아요. 친척들이 아유 다시 결혼해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를 소개시켜주면 거기서 떨어지는 돈이 좀 있잖아요. 제사 이런 꾸며야 되지 않겠나. 가문을 받들려는데 부인이 없으면 돼. 이쯤 되는 집안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첩을 두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이미 있잖아요. 본처에게서 난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커서 결혼해서 집을 이으면 되기 때문에 다시 후처인 계모를 둘 필요가 없어요. 첩에게서도 자식이 나오지만 서자들이잖아요. 절대 이 사람들은 본가의 주인이 되지 못해요. 만약에 본가에 아들이 없으면 첩의 애들만 있으면 다른 데서 양자를 들여다가 그 집안을 잇는 한이 있더라도 서자들이나 얼자가 이 집의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처를 얻기로 합니다. 첩이 아니라 처를. 그렇죠. 처가 배씨예요. 본문에 보면 착한 조생원이라도 이렇게 재치를 얻고 보니 세정이 새록새록 깊어갔다. 자, 그래서 거기서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자, 아들 셋이 다 집안을 이을 수 있는 정통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배씨는 일도 잘해. 또 예뻐. 누가 보면 샤샤샤샥 하고 이 조생원이 있을 때는 첫째 애에게도 샤샤샤샥 하면서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런데 무슨 생각이 있냐? 저 자식만 없으면 우리 애가 이 집안을 가질 텐데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없을 때 구박하고 괴롭히고 막 이러면서 밥도 제대로 안 주는 거야. 독특한 스토리인데? 신데렐라든 장화홍련이든 그렇죠. 계모 슬라의 여자아이인데 그렇죠. 피해자가 네. 여기는 지금 아들이야. 아들이에요. 그것도 장남이야. 그러니까 첫째 애를 막 구박하고 밥도 안 주고 옷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이러면서 계모 슬라의 고생하는 장남 이야기죠.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특이하죠. 특이한 설정이야. 계속 그러니까 얘는 못 먹고 초췌에 돼서 아주 그냥 막 이렇게 지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조생원이 아들에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옛날 분들은 직접 자기 자식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게 예법이야. 자기 자식을 직접 가르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애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선생으로 안 보니까. 부모도 너무 마음을 쓰거나 마음을 덜 쓰거나 그래서 애를 제대로 못 가르쳐요. 그래서 반드시 다른 데로 보내거나 이래야 되는 건데 요즘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내 애를 내가 다 알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끼고서 학교까지 막 간섭하고 이런 거 결과적으로는 자식들을 망치는 아주 나쁜 방법입니다. 아무튼 애가 아주 파리하고 쇠약해 있으니까 너의 얼굴이 쇠약하고 피로해 보이니 무슨 병이 날까 염려로구나. 배가 고파 그러느냐? 옷이 추워 그러느냐? 배가 고파 그러느냐? 내 계모가 구박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아니, 느낌은 있잖아. 이렇게 바깥 남자는 아내 일을 간섭할 수 없어요. 느낌만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애가 새어머니에 대해서 험담을 하지 못하고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눈물만 뚝뚝뚝뚝뚝 흘리는 거야. 바디랭귀지. 그러니까 애가 결국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살아야겠으니까 소자 양반의 도리로서 부모님의 슬하를 떠나는 것은 죄송스럽지만 멀리 절간이라도 가서 공부하여 어머님의 유언을 이루고자 하옵니다.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집 떠나서 공부하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뭔가 느낌은 있지만 어떻게 못하고 그래 알았다 너 금강산에 가라. 그래서 금강산 수월함으로 보내요. 독특한 설정이다. 보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금강산에 쭉 같이 와요. 아주 그게 애절합니다. 아버지가 데려다가 둔 거야. 사찰에다가. 아유 잘 좀 해주시오 뭐 하고 부자니까 후원도 많이 하고 돌아와요. 그 금강산에 있는 스님이 도술이 높아. 내가 너의 팔자를 보니 전생에 쌓은 원한이 있어 수명이 길지 않겠구나.
수명이 길지가 않아? 평생 중이 되어 산속에서 돌을 닦는다면 해마다 수명이 늘어나겠지만 부잣집 자식이 되어서 머리 깎고 중이 되기 어디 쉽겠느냐. 복선이네. 빨리 죽나 봐. 네. 이제 본처 배부인은 너무 신나는 거야. 꼴배기 싫은 이놈이 절로 가서 신나가지고 온 집안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전처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 결혼할 때 쓸 혼수 폐물들을 큰 장롱 안에다가 좋은 뭐 유기, 그릇, 비단 같은 걸 꽉 채워놓은 거 있어요. 그 방을 아들이 쓰고 있었으니까 못 갔는데, 아들이 이제 가고 나니까 가가지고 열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좋은 막 어마어마한 게 거야. 너무 좋아서 이거 자기 아들 주려고 바꿔치기를 했어. 그러면서 혼수품을 다 빼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조생원이 꿈을 꿉니다. 조생원의 꿈에 죽은 전처가 나타나요. 자식의 혼수 물품을 내 손으로 장만하여 장롱 안에 골고루 갖추어 두었는데, 당돌하고 엉큼한 배가년이 하나하나 바꾸어서 제 자식을 주려고 하니 이 어찌하니 원통한 일입니까? 영희의 나이가 아들이죠. 15살이나 됐는데 바삐 장가를 보내서 영화를 보세요 하고 깨요. 그러니까 벌써 간지 꽤 오래된 거예요. 15살이 된 거야. 그래서 꿈을 딱 깨고 나니까 배씨의 심화폭에서 놀다 보니까 까먹고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첫째 아들이 15 된 거야. 안 되겠다 싶어서 결혼하기 위해서 돌아와라 하고 편지를 금강산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금강산에 아까 얘기했던 도사 있잖아요. 이 사람이 편지를 보더니 어허 하면서 거기다 답장을 써요. 아버지 조생원에게 보내는 답장입니다. 답장이 좀 긴데 짧게 주면 이런 겁니다. 혼인은 인간의 대사이니 어찌 학문한다는 핑계로 큰 일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희의 팔자를 보니 전생에 쌓은 원한이 있어 이 생은 매우 불길하옵니다. 일찍 장가들면 수명이 짧아질 것이니 깊이 한번 고려해 보시지요. 그랬더니 아버지 입장에서 중이 뭘 안다고 아니 이놈들이 뭐 우리 아들을 잡아놓고 무슨 돈을 더 달라는 건가, 그런 소리 말아 근거 없는 말 하는구나 해서 어떻게 되느냐, 아들이 결국 돌아옵니다. 도사는 혼인하면 죽는다고 그랬어. 그렇죠. 안 된다고. 야, 아들을 죽이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이거? 돌아옵니다. 스토리가? 돌아와서 이제 신부처를 쫙 찾으니까 장진산의 딸이 괜찮은 여자가 있는 거야. 장씨 부인이 되는 거죠. 엄청 현숙하고 예쁘고 집안도 품위가 있고, 그래서 그 집과 혼인 날짜를 딱 잡았어요. 그제서야 전처가 두어준 장롱 속에 물건이 있지 하고 뜩 열어봤더니 자기도 옛날에 본 게 있는데 조금 색깔도 다르고 좀 핫질이 바뀌어 있는 거야. 이게 뭔가 하고 배씨 부인에게 부르니까, 아우 마다늘하고 맏며느리의 귀중한 예물을 혹시 누가 훔쳐갈까 싶어서 제가 다른 곳에 잠시 두었사옵니다. 그래서 제가 열어본 거지 별일이 없습니다. 원문 소설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대개 남자는 집안일에 있어서는 바보들인지라. 정답. 제가 목이 아파서 잘 못 듣겠는데, 대개 남자들은 집안일에 있어서 바보들인지가 아니라 그냥 집안일에 있어서 빼고 대개 남자들은 바보들인지라 이래야 되는 거야. 이게 정답. 이거 쓰신 분이 정확히 인간을 아는 거야. 대개 남자는 집안일에 있어서는 바보들인지라. 배부인의 그 말을 듣고는 조생원이 전처가 꿈에 나타나 했던 말을 모두 잊어버렸다. 이 남자들이 바보들이거든요. 이거 바보. 정답입니다. 정답이죠. 그래서 넘어가서 소원. 자, 그래서 어떻게 냐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 신부집 장진산의 집이 양양입니다. 자,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남자 쪽에서 말이나 뭐 이걸 타고 신부집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집에서 예식을 드리는 거고 신부집에서 사는 거예요. 원래가 조선시대 내내 그랬습니다. 처가살이를 계속해요. 그러면 언제 부인이 시집에 오냐?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잠시 와가지고 시부모에게 인사하고 다시 자기 집 가서 살았어요. 그러다 아들이 불가할 정도 때쯤 되면 나오고, 근본적으로 조선시대 내내 이런 식으로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결혼하려고 어떻게 되냐? 쭉 가는데 예물도 가져가고 폐물도 가져가니까 또 집도 부자니까 종들도 막 가야 되잖아요. 쭉 데려갈 때 쇠작지라는 종이 하나 있었어요.
야 그놈이 일도 잘하고 똘똘하고 머리도 핑핑 돌아가면서 야 가야지 그랬더니 그 녀석이 하는 말이 소인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 저는 왜 갑자기 아프더라. 알았다. 그럼 넌 가지 마라. 그래서 걔는 안 데려갔어요. 그리고 장진살의 집에 갔어요. 한참 나옵니다. 부인이 얼마나 예쁘고 폐물을 뭐를 했고 집이 어쩌고 막 묘사를 쫙 해가지고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 얘기도 굉장히 길어요. 이게 판소리풍이 들어가 있어서 복잡합니다. 아무튼 결혼식을 쫙 기가 막히게 잘 한 다음에 신혼 첫날 밤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그 앞에 뭐 음식이나 뭔가 딱 있는데 신랑의 나이는 15, 신부의 나이는 18입니다. 드디어 신랑이 평생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에게도 못하고 누구에게도 못한 말을 드디어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생긴 거죠. 자기 부인. 첫날 밤 거사를 치르고 부인에게 말합니다. 내 신설을 들어보시오. 10살이 되기 전에 모친을 잃고 계모에게 구박을 받다가 금강산 수월함에 들어가 수년 고생을 했다오. 그러다 부친의 명을 받아 하산하여 이렇게 당신과 연분을 맺어 장가를 들게 됐으니 이 안이 좋소. 아들 딸 많이 낳아 잘 기르면서 백년해로 합시다. 그랬더니 여인이 제가 그 사이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새어머님의 성정이 조금 괴상하여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바꾸신다 하오니 나중에 시아버님께 화근이 될까 걱정입니다.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도 하고 거사는 이미 치렀고 서로 우리 잘 삽시다 해서 좋아요 뭐 이러고 둘이 이제 가고 있는데 그날 밤 신부가 꿈을 꿉니다. 신랑은 노를 잡고 배를 젓고 있고 신부는 삿대를 들고 만경창바의 조그만 배를 타고서 700리나 되는 동종호를 막 이런저런 좋은 경치를 보며 막 끝없이 가는 거예요. 자, 중국에 옛날에 유명하다는 전설상에 엄청난 부인들이 있는 아왕과 여영이 있는 곳에 뜩 갔더니 당시 여자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워너비 여자들이에요. 전설상에 쓱 가가지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신성 같은 여인 두 분이 하는 말이 여기 구경도 좋지만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 연려의 굳은 절개대로 자손만대를 다 누린 후에 나에게 찾아오거라. 그랬더니 난 여기가 좋은데 가라.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막 오는데 미친 바람이 확 부니까 배가 출렁출렁출렁 하다가 천지가 뒤집히고 있는데 무지개가 쫙 뜨는데 같이 있던 신랑의 몸을 무지개가 핑핑핑 감아가지고 쭉 끌어가는 거야. 신랑이 물에 푹 빠져요. 그러더니 물속에서 용이 나와서 신랑을 팍 등에 태우고 승천을 하는 거야. 용이 신랑을 태우고. 어쩌려고 이러나?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다가 보니까 조그만 용의 새끼가 뚝 하고 떨어져 신부에게 달려와서 신부의 몸을 휘감는 거예요. 깜짝 놀라 딱 깨었어요. 이게 뭐지 하고 옆에를 딱 만지는데 뭔가 끈적거리면서 피비린내가 땅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옆에 누워있는 남편의 목이 없어요. 와? 꿈에서 목이 잘렸어? 목이 없어. 와 이거 내가 갑자기 뭐가 처음 본다고 그랬잖아. 하드고한데 이거.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지금. 갑자기 남편이 같이 누워서 있었잖아. 목이 잘려가지고 목이 없어. 용이 나타나서 남편을 팍 잡아서 하늘로 쫙 승천시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작은 용새끼 하나가 툭 떨어져가지고 이 부인의 몸을 딱 감는 바람에 깜짝 놀라 깼잖아. 그건 태몽인데? 그 태몽이야. 이제 애 낳는 거 태몽이 정확해. 그래서 깜짝 하는 순간 너무 놀라서 옆을 딱 깼더니 뭔가 물컹 피비린내가 짱자하고 봤더니 옆에 자고 있던 남편의 목이 없는 거예요. 야, 이런 전개는 처음인데 이거. 야, 목이 없는 거야. 목이 잘렸어? 그래가지고 으악 비명을 지르고 어머니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고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장모가 친엄마죠. 무슨 일이냐 놀래가지고 막 달려왔더니 얘는 막 굴르듯이 뛰어나와서 마당에 쓰러져가지고 막 울고 막 정신이 멍하고 있는 이거 보세요. 놀랬겠어. 안 그렇겠어요 진짜. 첫날 밤 보냄 신랑이 밤중에 목이 잘려버렸어.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니까 목이 없는 거야 아예? 목이 없어. 아예 없어. 목 자체가 없어. 밑에만 있는 거야. 오늘 그로테스크니까 이게 목을 자르면요 경동맥 피가 펌프처럼 팍 솟습니다. 온 방 안에 피가 팍팍팍팍 쳤을 거라고요. 하드고인데 예. 이거. 그래서 어떻게 돼? 그 다음에